선수의 입대 소식인데 최지만 선수 저희가 이제 그 연초에 한번 다루지 않았었나요? 최지만 선수가 이제 그 선택지를 내려야 된다 입대 관련해서 그때 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결국 입대를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지만 선수의 이제 국내 매니지먼트사인 스포츠바이브가 지난 25일 날 이제 보도 자료를 좀 배포했습니다. 최지만 선수가 다음 달 15일 날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스포츠바이브 측은 최지만 선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할 예정임을 알린다며 선수는 오랜 시간 해외 무대에서 쌓아온 커리어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잊지 않았다. 팬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입대를 결정했다. 그리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소속사 역시 매니지먼트사 역시 선수의 건강한 복무를 위해 변함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네. 이 입대는 결국 나중에 이제 KBO 리그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앞으로 내년 9월 드래프트에 참가 예정이라고 봐야죠. 내년? 내년 9월이죠. 입대하는데 내년 9월에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거의 안 안 되고, 되고, 예. 2년간 그러니까 지금 그 적이 없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소속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소속팀이 작년 말부터 없으니까 아니 5월 15일 입대면은 1년 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네. 규정상은 이제 해외 구단과의 이제 네, 계약이 네. 종료된 날부터이기 때문에 뭐 네, 아마 네. 이제 군복무 이제 뭐 그거랑은 아마 이제 네, 별개로 그 신분이어도 예, 일단 예, 드래프트에 참가를 예, 가능하고. 예, 예, 예. 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노크는 하는데 네. 제일 큰 걸림돌은 역시나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지만 선수가 뭐 전역을 하면은 30대 중반 막 이렇게 되는데 네. 신인 드래프트에 보통 나오는 선수들이 보통 고졸 막 대졸이라고 해도 20대 초반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선수들과의 나이 차이가 거의 10살 이상 나는데 그러니까 과연 구단들 입장에서 어쨌든 미래를 보고 드래프트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좀 리스크를 안고 최지만 선수를 픽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나오더라도 상위 라운드에서는 조금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즉시 전력값으로 뭐 좀 뽑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팀들 입장에서는 미래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지만 선수가 드래프트에 나오더라도 사실 조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윤사 기자 말씀처럼 뭐 상위 픽은 아니겠지만 누군가는 데려가지 않을까요? 이거를 최지만 선수를 신인이라고 보면은 좀 쉽지 않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지 말고 FA라고 보면 그러니까 예. 어떨까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10개 구단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완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구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팀 내에 일루를 보면서 거포 자원이 없는 팀이 있으면 그 팀은 픽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1, 2라운드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1, 2라운드는 이제 미래를 위한 예, 선택을 그러니까 하겠죠. 거기는 네. 좀 좋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중간부터는 중 2라운드부터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최지만 선수가 91년생이니까 KBO 리그 뛸 수 있는 건 내후년이잖아요. 내후년이면 2027년. 그러면 36세? 그렇죠. 네. 만으로 36. 뭐 이러면은 FA라고 생각하면 되죠. FA 나오는 나이가 그 나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나이가 있는데 FA는 뭐 단연 계약해야 되고 계약금 주지만 최지만 선수는 그 최저연봉 3천만 원 계약금 없이 그러니까 가성비가 가성비를 생각하는 구단이 있으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당장 필요하다. 네. 우리 팀에 정말 필요하고 우리 팀이 성적을 내야 된다. 네. 그런 팀이라면은 뭐 고려를 아니 해볼 왜냐하면 만한데 저는 가능성이 있는 게 키움이라고 하면은 내후년이면은 한번 안우진을 갖고 쏟아 부을 가능성이 있는 해예요. 한번 진짜 한번 27년이면. 민나우로 네, 그렇죠. 안우진 선수가 내년부터 이제 뛰니까 그럼 그 저기 앞으로 3년 남았잖아요. 포스팅까지. 네. 그러면 내년 내후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최지만하고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팀마다 생각하기 좀 나름인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결국에는 즉시 전력감을 원하는 팀과 미래를 보는 팀과 그 좀 차이가 나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그 해 드래프트의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이 해에는 좋은 선수가 많이 나왔다, 좋은 네. 투수가 나왔다, 타자가 나왔다. 약간 그런 부분도 최지만 선수한테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지금은 예상하기 좀 어렵죠. 지금 예상하기 어려운데 뭐 가능성은 있을 거다. 예, 사실 중간 정도는 중위 라운드에서는. NC 파크 이야기입니다. 사실 빠르면 4월 말 혹은 이제 5월 초쯤에는 다시 개장을 해서 NC 홈 경기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이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던 루버를 전체 탈거한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후속 조치가 다 좀 진행 중이라 아직 끝나지 않아서 말씀해주신 대로 홈 경기 재개 시점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 3일에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 NC 다이노스 구단 이렇게 세 개 기관이 합동 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회의를 좀 진행해왔는데요. 지난 25일에는 이 4차 전체 회의를 통해 창원시설공단으로 접수된 국토부의 좀 정밀 안전점검 보안 사항을 중심으로 좀 전체적인 좀 안전 조치와 구장의 좀 조속한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구장의 전체적인 안전 조치와 함께 NC파크 외벽에 설치된 루버 227개 전체를 탈거하기로 했습니다. 탈거 작업은 26일부터 시작해서 29일까지 네. 진행이 되고요. 29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29일날 원래 경기가 있었잖아요. 기아와의 경기가 좀 그래서 이제 장소가 바뀌었고 지금 이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보고를 또 거쳐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절차가 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창원 NC파크의 재개장 여부는 결국에는 이 보고가 최종적으로 좀 거쳐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빠르게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뭐 어린이날인 5월 5일 KT전부터는 NC파크에서 좀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사실 지금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면은 5월 5일이 가능하다. 그쵸. 하지만 이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5월 중순, 하순 계속 지금 홈 경기 일정이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 일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그 기아가 지금 이번 결정을 내린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정을 맞바꿔서 8월 8일에서 10일 날 있던 그 3연전을 어떻게 보면 땡겨온 건데 그렇죠. 그러면서 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3연전이 8월에 이제 열리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기아 입장에서는 8월 달에 원정 12연전 좀 타이트한 일정을 좀 소화해야 됩니다. 네. 대구 3연전, 뭐 창원 3연전, 그다음에 이제 경상권에서 9연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산과의 잠실 3연전까지 12경기를 다 원정에서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 거리도 있고 날씨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좀 큰. 참 더울 텐데. 네. 근데 어쨌든 기아와 KBO와 좀 이제 논의를 거쳤고 좀 큰 양보와 좀 결단이 좀 있었다라고 좀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 수년되고 막 그러다 보면 일정 전체에 조금 파행이 좀 불가피한 그렇죠.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좀 가장 좀 현실적인 방안이죠. 그러니까 장소와 일정을 좀 맞바꾸는 일정을 좀 그런 결정을 내렸다.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진짜 사실 그 날씨에 원정 12연전이면은 내리기 쉽지 않은 결정인데 대승적인 판단을 한 거네요, 진짜. 지금은 그게 가장 베스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어린이날. 월요일이잖아요. 네. 월요일. 근데 5월 1일이 이제 근로자의 날이고 목요일이고. 네. 그리고 그 전에는 그 전주에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창원이 아니고 수원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지금 기아전처럼.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게 한 수요일 목요일 이쯤에는 정해져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 근데 수요일 목요일도 쉽지 않은 게 왜냐면 아까 29일까지면 내일까지 이거 루버 탈거 작업을 네, 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 완료하고 마무리하고 보고하면은 근데 그 보고와 허가가 하루 이틀 만에 떨어질까요? 절차가 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이니까 예. 이게 금방 안 되거든요. 저는 5월 5일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시기적으로. 그러면 왜냐면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이게 창원에서 안 된다, 수원에서 가자. 그러면 이거는 그 내일 모레 이쯤에는 가야지 되지 않을까. 이게 목요일도 지금 근로자의 날이고 금요일 날 하기에는 너무 늦어요. 그 다음은 주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연휴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 결정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좀 늦은 오후에 나왔거든요. 거의 경기 3일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진짜 그 각 분야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이 정말 노력을 하고 있다. 안간힘을 쓰고 있다까지는 네, 맞는 것 같네요. 네. 노력은 지금 정말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네.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아무래도 좀 안전이 제일 최우선 돼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일정적인 좀 고민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최종의 무대